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 공손주 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맹자 글은 초보자들이 우리가 한문 공부를 할 때 초보자들이 읽기에 매우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뜻도 분명하고 문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다양한 어떤 뭐랄까 글을 통해서 또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맹자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고 맹자는 참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도덕적으로 그렇고 의리학적으로 그 순수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공론으로 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또 사고방식들이 우리 그 조선 500년 동안의 그 지식인 사회를 지배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 번쯤 이것을 보고 야,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선비들은 뭘 가지고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의식 속에서 살았을까 하면 바로 이런 의식이에요. 맹자가 말하기를 힘으로써, 여기도 보면 자, 힘으로써, 맹자는 이 힘이라고 하는 걸 좋은 뜻으로 본 건 아니잖아요. 맹자는 잔악계나 인의를 주장했던 분이니까. 자, 힘으로써 그 인을 빌린 사람들,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위장한 거죠. 실질적으로 표면적인 행동은 무력인데, 권력과 무력인데, 겉으로는 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패다. 패자니, 패자는 패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패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용어를 그 어원이 맹자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자는 물론 패도라고 그랬지 패권이라고 그런 건 아닌데 패권이라고 하는 건 아마 그 중국에서 그 60년대가 70년서부터 그 미국 사회라든가 그때 소련, 구소련이라든가 이럴 때를 패권 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미국도 패권국이고, 미국도 패권국이고, 러시아도 패권 국가고, 중국도 패권 국가죠. 예전에는 영국이 패권 국가였죠. 전부 다 힘이죠. 힘으로써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권력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에 봤을 때 그 이후로 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힘으로써 평화를 위장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것은 왕도인이 왕도를 하는 사람은 나라가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 그 예를 들어서 맹자는 항상 어떠한 그 얘기를 하면서 고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건을 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한 말, 맹자가 한 말은 이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때 상나라 탕임금이 70리로서 왕업을 시작했고 이루었고 이런 소리죠. 문왕은 100리 땅으로서 이뤘다는 거죠. 이때 당시 패권 국가들은 방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천리. 전부 다 거의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엄청난 거죠. 방천리면은 한 국가를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갑병의 힘이다. 토지는 뭐죠? 경제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하다는 거죠.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넓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은 거죠. 백성들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 갑병들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적게는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씩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빌린다 이런 말을 저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문헌에 있어서도 이렇게 가를 많이 사용해요. 중국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옛날서부터 전부 다 가탁이다. 가탁하기를 많이 한다. 중국 사람들은 가탁을 많이 한다. 가탁. 빌려서 쓴다 이런 소리죠. 빌려 쓴다. 가탁. 성인을 자꾸만 이렇게 빌려댄다. 중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조금 그러죠. 본래 이 마음이 없는데 이 마음은 뭐죠? 인이죠. 이 인의 마음이 없으면서 그 일을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이 마음이 없으면서 그 일을 빌리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죠. 어진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설득력도 있고 명분도 쓰고 그러죠. 그래서 공으로 삼는다. 패는 여기서 맹자가 말한 패는 그 전에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이 대표적이다 이런 소리예요. 패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춘추에 5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춘추 5패, 제나라, 진나라, 그 다음에 초나라, 그 다음에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5번씩. 그게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오나라, 월나라가 초나라로 복속이 되고요. 결국은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진나라가 이 진이 세 나라로 분열되죠. 이게 삼진이죠. 삼진. 이렇게 돼서 그 전국 시대 때는 패권을 지니고 있는 게 그래도 7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 칠웅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마치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이 이런 사람들이다. 덕으로서 인을 행할 것 같으면 즉 내가 마음에서 얻은 것을 미루어서 자, 요게 여러분 그 한문을 해석하는 데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무적이 비이냐다. 자, 내가 마음에서 얻은 것.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요것도 구잖아요. 득어심.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거. 덕이라고 하는 게 뭐죠? 주자가 이렇게 풀어 쓴 거잖아요. 이 덕을, 득어심. 마음에 얻은 게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덕이잖아요. 마음에서 얻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구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눈으로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서 얻은 것을 미루어서, 내가 나로부터 미루어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울 때 명명덕, 대학의 도는 명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신민에 있는 게 뭐죠? 명덕을 밝히는 것이 내가 마음에서 얻은 거고 미루는 건 뭐죠? 이게 신민이잖아요. 이게 바로 신민. 또는 친민해도 되고 백성한테 다가가는 거,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러면은 무적이 비. 자, 이런 문장의 형태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보면은 이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자꾸만 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말이 안 되면 그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이었는데 이것은 자, 내가 나아가매. 내가 어떤 곳에 처함에 이런 소리예요. 어떤 곳에 내가 나아감에 인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내가 나아감에 인이 아님이 없다. 여기에서는 인이 되고 저기에서는 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내가 어떤 곳에 처하더라도 인이 아님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한 글자에 매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단락으로 그냥 눈을 보셔야 돼요. 단락으로 글을 보셔야 돼요. 자,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쓰죠. 신복. 마음에서 복종하는 게 아니다. 힘으로써 사람을 억압하는 거, 이끌어가는 거.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도덕으로 해야지만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제가 그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내가 마음에서 얻은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지만, 여기에는 여러분, 좋은 말로 하면은 경제의 정의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마음만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어떠한 안정감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탕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왕 같은 사람들은 그 밑에 백성들과 같이 경제의 어떤 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거림금이라든가 주임금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서 어떠한 경제 문제, 돈이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를 자기 혼자 위주해서, 이 사람들은 이 경제를 백성들한테 나누었다고 하는 반면, 예를 들어서 걸과 주는 경제를 자기를 위해서 거둬들였다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자꾸만 마음만 가지고서 하면 된다. 그게 아니죠. 반드시 현실적인 돈 문제, 경제 이것을 백성들한테 합리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는 거지. 여기서 신복하는 거예요.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힘이 무서우니까 따라가죠. 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소리예요. 백성들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즐거워해서 진실로 복종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공자 제자 70명이 공자한테 복종한 것, 따른 것과 같다. 시에 이르기를 자서자동하며 자남자북이 무사불복이라니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시에 보면은 그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부터 또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생각함에 복종치 아니함이 없다. 이중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섬은 만족스러운 거다. 시는 대하편의 문왕, 유성의 편이다. 자, 여기도 왕패지심이라 그랬죠. 왕도와 패도의 마음이 진실과 거짓으로 같지 않다. 고로 사람이 반응하는 그 반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동함이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이 바로 영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이라는 말 쓰죠. 그림자형. 그림자는 뭐죠? 어떠한 그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향은 소리향이잖아요. 음이 있으면,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에 대한 울림이 있잖아요. 그게 향이잖아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영향관계다. 우리가 영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영향이라는 단어도 그 수천 년 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다 왕패의 지심이 성이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그 지배자, 그 왕과 사이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추시가로되 힘으로써 사람을 억압하는 것, 복종시키는 것은 사람을 복종시키는데 뜻이 있다. 여기 어느 뭐뭐세 이런다 그랬죠. 사람을 복종시키는 데 뜻이 있다. 이 어조사 이럴 때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뭐뭐세, 뭐뭐스로부터, 뭐뭐보다 이렇게 뜻으로 쓰이지만 안 쓸 수도 있어요. 고문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조사를 거의 쓰질 않아요. 그냥. 그런데 사람은 감히 복종치 아니할 수 없다. 자, 감히 요거 감도 그러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종을 하면 어떻게 하죠? 힘으로써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자는 사람을 복종시키는데 뜻이 없으되 사람이 여기서 능이라 그랬죠. 능이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보면은 글 쓴 사람 주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는 감이라는 표현을 쓴 대신에 여기서는 능이 이렇게 글자를 바꿨잖아요. 종고 이래로 예로부터 왕도와 패들을 놓는 사람 많았지만 이장과 같이 깊고 간절하며 밝고 드러난 것이 있지 않다. 이렇게 미유약 이런 말을 하면 뭐뭐뭐와 같은 게 있지 않다 이런 소리예요. 맹자가 말하기를 어질면 번영하고 영예롭고 불이 나면은 사람들한테 이것은 뭐냐면 어질면 사람들한테 어떤 칭찬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자를 쓴 것 같아요. 반대로 어질지 못하면은 욕을 한다, 욕을 먹는다는 거죠. 어질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이런 뜻이죠. 오늘날에 욕됨을 모욕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불인에 거처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습을 미워하면서 아래에 거하는 것과 같다. 알면서도 습을 싫어하면서도 습병이 들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호영과 오역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한낱 요것도 보세요. 이 글자 하나 쓸 때 주자가 쓸 때 요 도라고 하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한낱 싫어하면서 그 얻는 이 득지 얻는 것의 그 방법을 득지지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갈지자가 두 개면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득지했을 때 요는 주격조사고 그 다음에 처속격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얻는 것의 도를 자기가 얻는 것의 방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간 미워하면서 버리지 않으면 능히 그것을 면할 수가 없다. 만약의 경우 여자라고 하는 가정법이죠. 만약의 경우 싫어한다고 한다면 욕을 모욕받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뭐뭐마 같지 못하다. 뭐뭐마 같지 못하다. 덕을 귀히 여기고 선비들을 존중해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여기에서도 그 개념을 우리가 보면은 현자가 높은 벼슬에 있고 여기서 능자라고 그랬죠. 능자는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이게 위도 직이 될 수 있고 직도 위가 될 수가 있죠. 벼슬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현자가 벼슬에 높은데 이건 높은 벼슬이에요. 고위급. 뭐 예를 들어서 재상, 국무총리 같은 이거는 뭐냐면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슨 장관급이라든가 또는 과장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어떠한 구체적인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보면서 이거는 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해도 통합의 능력이나 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현은. 여기는 덕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덕으로서. 현자가 덕이 있는 사람.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직능자예요. 직능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써야 돼.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소 도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그 맹자를 잘못 이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육아를 잘못 이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마음으로서 이능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뭐 다스려집니까?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써야죠. 국가가 그러면서도
여유가 생기거든. 시간적으로 한가한 경우도. 이때를 당해서 이때를 당해서 국가의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과 형벌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주면 비록 이웃나라 대국이라도 반드시 그 나라를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그 오욕의 그 감정으로 생각으로 인해서 욕을 다른 사람들의 그 모욕받는 걸 싫어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강인의 일로서 이렇게도 한 구절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오욕지정, 여기는 강인지사. 이를 그냥 정말로 강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실천한다. 이럴 때는 해석을 강인의 일로서 진작시킨다. 현대는 이렇게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진작시키되 강인의 사로서 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귀덕은 상덕이다. 사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요. 현자는 덕을 잇는 것이요. 덕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벼슬에 그로 하여금 높은 벼슬에 갖게 하면 좋기 임금을 바로잡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이게 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이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로 하여금 어떤 관직에 있게 하면 좋기 정책을 다스려서 어떠한 일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국가가 한가하거든. 어떤 시간에 이제 그 겨울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한가한 때잖아요. 그때는 가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신이 유일한 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 요 극자를 자세히 음미할 것 같으면 유일부족지의 각연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일부족. 서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서전에. 자, 이게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오직 날이 부족할 따름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리 평생에도 날이 부족해요. 착한 일이라면 끝이 없어. 그러면은 뒤에는 악도 마찬가지야. 악한 일을 하는데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날이 부족해.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끝이 없어. 공부하는데도 날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죠. 자, 또 반대말로 노는 데 있어서도 날이 부족해. 아무리 놀아도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노는 데 있어서도 날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굉장히 바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시에 이르기를, 요건 아주 참 재밌는 시예요. 시에 이르기를 태천지 미우 우무하야. 자, 우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서 비가 아직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미자가 쓰는 거야. 아직 구름이 음산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를 당해서 이런 소리예요. 하늘이 아직 음산한 상황일 때에 이런 소리죠. 비가 막 내리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자 아직 철피 요거는 토자를 읽으면 안 돼요. 두자를 읽어야 돼요. 두로 저 뽕나무 뿌리를 캐어다가 주무유오면 그 유호라고 하는 건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창문과 어떤 그 문 이런 데를 얽어서 묶으면 금자 하민이 오늘날 이 아래 하민이랑 백성을 말하죠. 혹 누가 감히 나를 모욕하겠는가? 아야하는 여기에는 그냥 반어법이에요. 혹감 모여아 이렇게 누가 감히 나를 모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어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의문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인용문이기 때문에 이게 시전에 그 나오는 유명한 시예요. 대천지 미우모하야 철피 상도하야 주무유오면 금자 하민이 혹감 모여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여는 어떤 누가 감히 나를 모욕하겠는가 했을 때 이 여는 누구죠?
예, 여는 누굴까요? 제가 그 예과 2학년 때 한문 시간에 맹자를 우리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때 시험 문제가 이 여가 누구냐라고 묻더라고요. 뭐 줄을 보면 다 되죠. 도대체 이와 같이 말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주공이 말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시에서 여는 새예요, 새. 예,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아직 그 날씨가 음산하고 비는 오지 아니하게 미리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 사전에 미리 뽕나무 뿌리를 캐다가 입으로 쪼사가지고 캐다가 자기 그 새집을 이렇게 새집을 얼비설기 만들면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어찌 감히 나를 모욕하겠는가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공자가로되 위차시자 이 시를 지은 사람 이게 주공이에요. 아 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강조한 거죠. 능치기 국가면 능히 국가를 치료하면은 예, 이렇게 능히 국가를 사전에 미리 준비했건 비록 그 감히 예, 모욕하리요 하시니 예. 아 이것도 비록 이것도 글자가 조금 이상한데 네, 조금 이상한데 찾아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는 빈풍 예, 빈풍이라는 그 단락이 있어요. 거기에 치요지 편이다. 예. 새 이름이에요. 이게 새가 진짜가 이게 이게 뭐지? 부엉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주공이 지은 바다. 예, 주공은 누구라 그랬죠? 문왕의 동생이죠. 근데 문제가 그 무왕이 그 주나라를 이제 개국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병들고 나중에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 주공의 동생과 그때 아들이 성왕이었어요. 문왕의 아들이 성왕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공이 섭정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동생 관숙과 채숙을 그 무경이라고 하는 주임금의 아들 무경이 있었는데 무경을 죽이질 않고 제후로 삼았어요. 변방의 제후로 삼으면서 이 무경을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관숙과 채숙, 주공의 동생과 형님 되시는 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관숙과 채숙한테 감독으로 보냈는데 시기를 한 거예요. 주공이 섭정을 하니까. 그래서 관숙과 채숙이 유언별을 퍼뜨렸어요. 공불리여 유자랐다라고 서전에 보면 공이 장차 유자 어린 아이한테 불리하다라는 유언비를 그러니까 주공이 찬탈한다고 하는 소문을 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공이 피신했어요. 그 말 때문에 유언비 때문에 예. 정치에서 물러났어요. 예. 그러다가 성왕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떤 괴짝 금등이라는 괴짝을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 아버지 무왕이 아팠을 때 주공이 자기 형 대신 무왕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기를 간청한 하늘에 호소한 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왕이 그것을 보고 주공 자기 삼촌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깨치고 나서 주공을 다시 불러다가 무경과 채숙과 관숙을 정벌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 이 글 이면에는 정말로 무서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골육 상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좋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가면요. 뛰어난 사람이 맞지를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철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공이 누굽니까? 정말로 공자의 표현대로 하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인데, 주공이. 예. 문왕과 무왕과 주공에 이르는 성왕에 이르가지고 태평성국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틈을 보이니까 채숙과 관숙이 무경을 도모해가지고서 앞장서가지고 반역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공이 가서 군대를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주공도 성인이에요. 예.
태는 미친다. 철은 취한 것이다. 예. 상두는 뽕나무 뿌리의 표피다. 주문은 이 면으로 이렇게 얽는 거고, 요거는 즙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글자가 빠졌더라고요. 보즙. 예, 이렇게 즙을 이렇게 뭐랄까 풀 같은 것을 얽어매는 거죠. 보충하는 거죠. 예. 유호는 소의 통기다. 요즘에 말하면 유호는 예를 들면 창문이에요. 창문. 예. 어렵게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기작용이 있는 거죠. 통기하고 출입처다. 예. 유는 창문이고 호는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죠. 예. 여는 여기 새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환란을 준비하는 것이 자세하고 치밀한 것이 이와 같으면 이제 내가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혹 감히 나를 모욕할 수 있겠는가? 주공이 새가 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인군이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비유하니 또한 마땅히 다가올 환난을 생각을 해서 예방해야 하거늘 이런 소리예요. 공자가 읽고서 찬미해서 도를 안다고 여겼다. 예. 자, 요거는 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예,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예. 금에 오늘날에 국가가 한가하거든. 한가한 날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 써든지 간에 전쟁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틈틈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내서 이때를 당해서 그런데 오늘날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좋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국가가 한가하거든. 이때를 당해서 반납 태워하니 음악, 풍악을 즐기고 게으르고 오만한 행동을 하니 이것은 스스로 화를 구하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상고주의, 이 사상이 너무나 강하다. 옛 것을 말하는 것은 선하다. 선하다. 또는 옳다. 또 그런데 오늘날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 오늘날은 불선하다. 불선하다. 그르다. 옛날에 비해서 그르다. 옛날 사람들은 성인이었다. 고성. 오늘날 사람은 어리석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에서 황제내경 첫 번째가 뭐죠? 상고천진론이에요. 상고천진론. 거기서는 이 상자죠. 상이나 이 상자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는. 발음이 같으면 뜻도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상고천진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 자연의 변화와 같이 행동을 하셔가지고 오래 사셨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욕망에 쩌들고 음식을 저거하고 잠자는 시간도 부정하고 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졌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글을 잘 읽어야 돼요. 맹자에도 나오자꾸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했다. 말하자면 종욕 투한. 종이라고 놓을 종이다.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즐기고 예를 들어서 나쁜 방법으로 편안하게 즐기는데도 또한 날이 부족하다. 나쁜 짓을 하는 데 있어도 날이 부족한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유일무이족이지만 이것 또한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끝이 없죠. 날이 부족하죠, 여러분. 근데 노는데도 날이 부족해요. 아무리 놀아도 끝이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유일부재. 멋있는 말이죠. 화복이 무불 자기 구진이. 알고 보면 화라든가 복이 스스로 내가 구하지 아니함이 없다. 내가 구한다는 거죠. 내가. 상문의 뜻을 이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멋진 얘기가 또 나와요. 자, 화복은 무불자기 구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자기가 말한 말을 입증을 하잖아요.
맹자는. 자, 봐라. 시에 이런 말이 있다. 영언배명이 자구다복이다. 길이 천명에 짝한다는 것이, 이럴 때 어는 뭐 해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시전에는 길이 천명에 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천명에, 하늘의 명에 순리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순리대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은 많은 어떠한 복禄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거. 근데 변에 있어서는, 자, 변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지 못한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자주 쓴 말 중에서 군자는 독이상이 부독이 변이라 했죠. 군자는 상을 말하고 변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순자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리대로 살았으면 복을 많이 가져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변이에요. 근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말대로, 순리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래도 뭐 조금씩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순리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래도 비교적 순리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 된 사람 따로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그냥 하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태갑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은 이제 서에 나오는 거예요. 태갑은 상서 편명이 됩니다. 상서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태갑은 사람 이름인데, 천자걸은 하늘이 지은 재앙은 이런 소리예요. 천자걸, 하늘이 지은 재앙은 오히려 가히 피해갈 수 있다. 그래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지은 것은. 그런데 자자걸은, 내 스스로 지은 재앙은 벗어날 수가 없다. 멋있죠? 천자걸은 유가유연이와 자자걸은 불가활이라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 시는 대화, 문왕의 편이다. 영은 장이다. 어는 그냥 생각한다. 여기서 길이 명예, 천명의 짝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원래 시 같은 데서는 그냥 이런 거는 뜻이 없어요. 길이 천명에 짝하는 것이 이렇게. 배는 합하는 거다. 명은 천명이다. 그냥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질서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자기 직업에 열심히 일하는 것. 이래 무슨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큰 말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복은 내가 구하는 것이다. 태갑은 상서의 편명이다. 얼은 화다. 위는 피하는 것이다. 활은 생이다. 서에는 환이라고 지어져 있다. 서전에는 원래 환은 늦춘다, 완급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말하자면 화 또한 자기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자기가 한 말을 항상 말미에 시전이나 서전, 왜냐하면 옛날에는 시서밖에 없어요. 거기에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거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시전, 서전 참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말로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를 어렵게 이렇게 우리가 현대적으로는 그와 같은 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전은 바로 역사예요. 거기에 남녀지간의 문제, 정치의 문제, 더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서전은 물론 이제 국가에서 발행된 그와 같은 것들이 한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1000년의 역사를 해놓은 거예요. 서전이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관공서에서 발행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책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항상 좋은 거 많이 해놓으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조년 사능, 앞에서도 우리가 그랬었죠. 현자를 존중해주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린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써야 돼요. 있어서 준거리 위치에 있으면 뛰어난 영웅 호걸들이 높은 벼슬에 있으면 천하의 선비들이 다 즐거워해서 그 조정에서 서기를 원한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배웠죠. 준걸은 제덕이 남다른 사람이다.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을 말합니다. 참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글인데 요거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전이불전. 전이불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점포세만 받고 시장에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점포세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세, 물건을 거래하고 남은 이득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야지 세금이 없으면 여러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갑니까?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전이불전에가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걸 법으로서 다 살피되, 자, 이 점포세를 내지 않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점포세를 매기지 않으면은 천하의 상인이 모두 즐거워해서 그 시장에다가 물건을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게 또 부전이라는 게 이게 뭔가? 여기서는 점포세는 매기되 상품세, 물건을 거래한 물품세는 매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기서 부전이 뭐냐면은 저는 시택 이들 말하는 거다. 시장의 그 집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에 점포를 하려면 다 조그만 어떤 우리가 집을 마련하죠. 장자어로되 혹자는 시지의 땅에 세금을 부과하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점포세예요. 점포세를 부과하되 그 재화에 대해서 거래하고 난 그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혹자는 시관의 법으로서만 하고 그 점포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런데 옛날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쫓는 자가 많으면 이 말이 뭐죠? 이잖아요. 이익을 쫓는 자가 많으면은 그때는 점포세를 물려서 그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적으면은 여기서는 많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이익이 적으면은 그러니까 요 글자는 또 여기에서 이 글자는 생략된 거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다. 그럼 여기서 적다 그러면 이거구나. 이익되는 부분이 장사한다고 항상 다 이익을 많이 얻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익이 적을 때는 반드시 자리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그냥 보면 이해하면 됩니다. 저도 솔직히 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전에 여기서 부와 이의 포가 없으면 이것도 세금의 종류예요. 세금의 부포와 이포, 부포와 이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기억하시라고 주택용 토지에 대한 그 토지세 이게 부예요. 그리고 이게 부포, 부역 대신 내는 인두세를 이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에 있어서 부포와 이포가 없으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리죠. 주나라의 택의 불모자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땅이 이렇게 좋지 못하는 것을 주택에 있어서 쓸모없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포를 두고 백성들이 그 직사가 없는 자는 자기의 어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모두 그 부가의 정을 낸다 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가에 전부 다 그 세금을 매긴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포, 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역을 말하는 거죠. 정씨가 이르기되 그 집안에서 집에
그 주위에 뽕나무와 삼배를 심지 않으면, 말을 심지 않은 자를 처벌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뽕나무라든가 말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뽕은 뭐죠? 누에를 치르잖아요. 말은 뭐죠? 못이 적삼을 만드는 거잖아요. 옷을 만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활을 만드는 도구도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 주변에다가. 근데 집에다가 뽕나무와 말을 심지 않는 것은 그때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들로 하여금 25가의 그 포를 내게 했다 하고, 백성들 가운데 일정한 직업이, 정해진 직업이 없는 사람은 또 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여금 일부의 그 백무의 그 세금을 징수케 했다 하는 것과, 일가가 그 일가의 힘으로써 그 영역으로 해서 했다. 이거는 뭐 그냥 일가, 뭐 저도 딱 떨어지게 해석을 못 하겠네요. 이런 거는. 오늘날 이제 전국 시대에, 맹자가 살아서 전국 시대에 일절 취지아니, 요거는 일절로 읽어도 되고 일체라고 읽어도 됩니다. 옛날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일절 다 취지해서 그 시전에 그 시택지민이 이미 그 자리세도 내고, 이제 또 부와 이의 그 포를 징수케 하니 이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다. 맹은 백성을 말하는 거다. 저도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제가 빠진 부분은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능히 이 5가지를 믿어서 행한다면, 진실로 이 5가지를 능히 행한다면 이웃나라 백성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기를 부모처럼 할 거다. 그래서 자기 그 자제들을 몰아서 이끌어서 그 부모를 그렇게 할 것이니, 당신을 이렇게 정치를 잘한다면 이웃 주변에 있는 국가 사람들이 그대로 우러러 보기를 부모처럼 한다 할 것이니, 그런데 그 자식들을 이끌어다가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생민이로, 사람이 태어난 이래로부터 능히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를 성사시키다. 능히 성사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죠. 자식을 갖다가 부모를 공격하는데 그 일이 성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즉 천하에 대적할 수가 없다. 천하에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무적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인자무적이라는 건 인자한테는 적이 없다가 아니라 인자에게 대적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천하에 대적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천하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은 하늘이 보낸 요즘 말하면 천사 뭐 이런 거죠. 하늘이 보낸 아전이니 그러고도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시가로되 천명을 봉하는 것을 천리라고 한다. 자, 패흥 존망은 오직 하늘이 명한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 조금 그렇죠. 잠깐만, 이 천명 그러는데 하늘이 명한 거다. 흥패 존망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지도자와 그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패하고 흥하고 존하고, 그것을 다 그냥 천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반부 쫓을 것이다. 탕과 무왕이 이것이다. 이 장은 능히 왕정을 행할 것 같으면, 자, 구와 융적들이, 원수와 융적들이 부자가 되고, 왕정을 하면은 이렇게 서로 사이 나쁜 사람도 부자 관계가 된다는 거죠. 왕정을 하지 못하면 적자, 자식들이죠. 어린아이를 적자라 그러죠. 피가 그렇게 살결이 붙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를 말해요. 어린아이도 원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자기 자식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정치를 하면은 이웃나라 서로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부자 관계가 되지만 왕정을 하지 못하면 원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글에 있어서 주자의 글을 읽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는
뭐 좋은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팽존망을 천이 명한 바다.